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뜬 북한의 지명 중에 대홍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나와서 감자 감자 대홍단 감자 하면서 동요를 부르는 바람에 엄청 뜬 지명인데, 작년에 송영길 의원이 감자밭에 나가 일하면서 이 동료 흉년에 불렀다가 말밥이 오른 일도 있죠. 아무튼 대홍단 하면 감자가 연상케 할 정도로 유명한데, 실제 대홍단 감자는 맛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감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점질 감자, 다른 하나는 분질 감자입니다. 점질은 수분이 많아서 요리를 하면 잘 흐트러지지 않는데, 우리나라 감자의 80% 이상이 바로 수미 감자라고 불리는 점질 감자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삶으면 전분이 팍팍 터지는 분질 감자가 태반입니다. 특히 분질 감자는 화산지대에서 잘 자라는데, 우리도 제주도에서 감자 많이 재배합니다. 백두산 아래 삼지연, 대홍단 이쪽 감자는 베개통만한 것도 있고 맛도 좋죠. 대홍단은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백두산 아래 삼지연과 붙어있는 국경지역입니다. 삼수 갑산보다 훨씬 더 들어와야 해서 과거엔 이곳에 유배도 안 보냈던 곳입니다. 북한이 나중에 출신 성분 나쁜 사람들 유배하듯이 보내서 이곳 사람들의 출신 성분은 북한 평균에 비해서 크게 나쁩니다. 추방자 자녀들이 인구의 대다수인데, 그런 이유로 남쪽에 탈북해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 대홍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들으시면 우리가 대홍단 감자 정도로만 떠올리는 이 지역에서도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주송아TV는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직접 그 지역에서 살다 오신 탈북민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좀 지나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벌어진 일인데, 이때 삼지연 별장을 들락날락 하던 김정일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대홍단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칭찬하면서 이곳 사람들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돌격대를 보내서 각 리에 300톤 목장이라는 것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대홍단에 리가 12개가 있는데 각 리마다 돼지고기 300톤씩 생산하라고 해서 300톤 목장이 됐습니다. 김정일은 심지어 외국에서 품종이 좋은 것이라면서 종자 돼지들까지 달러를 주고 사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돼지들이 감자와 풀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와서 그런지 풀과 감자를 주니 입맛도 안 맞아 단식을 하는 것이죠. 오기 전까지 사료 먹다가 풀 먹겠습니까? 그 돼지들은 김정일이 보내주었다고 해서 장군님 돼지라고 불렸는데, 장군님 돼지가 죽으면 목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결국 간부들이 유엔에서 대북 식량 지원하라고 보내준 옥수수를 여기에다 배정했습니다. 그때 유엔을 거쳐서 미국 옥수수도 참 많이 왔는데, 그 미국 옥수수를 인민이 아닌 외국 돼지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당시 대홍단 사람들은 1년 내내 감자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실정이었습니다. 감자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집집마다 산에서 풀을 뜯어다가 4인 가구가 가마에 풀을 가득 넣고 고작 강냉이가루 100g 정도 풀어서 풀죽을 먹는 가정이 태반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소금도 못 사서 몸은 영양실조가 왔는데 얼굴은 퉁퉁 부어서 다녔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인들은 일을 못 나가고 끼니를 해결하느라 산을 헤매야 했고, 나중엔 백두산 아래의 마을에 뜯어먹을 풀조차 기근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여인이 산을 헤매고 오면 농장원이 일을 안 나오고 풀을 뜯으러 다녔다고 또 강제노동 단련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그 먹을 풀을 뜯으러 갔다고 또 강제노동 단련대에 끌고 가서 일을 시킨다는 말이죠.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그래서 북한 김씨 독재 정권 찬양하는 인간들을 보면 이를 바득바득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홍단 주민들은 이런 지경인데, 간부들에게 더 큰 문제는 굶어 죽어가는 인민이 문제가 아니라 감자와 풀을 먹기를 거부하는 수입 돼지들이었습니다. 인민은 굶겨 죽여도 아무 처벌이 없지만 장군님 돼지 죽이면 자기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가 옥수수를 먹고 피둥피둥 살이 찔 때 그 돼지를 기르는 돼지관리공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돼지 신세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급기야 관리공들은 돼지 사료를 한 줌, 두 줌 훔쳐서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죽을 써먹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훔치면 바로 들켜서 그나마 돼지관리공도 못하게 되니까 티가 나지 않게 조금씩 몰래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키겠습니까? 이런 일이 몇 번 적발되니 돼지 사료 창고에서 사료를 내줄 때 물을 타서 준 것입니다. 주머니에 훔쳐가지 말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배가 고파 배는 게 없는데 물을 섞었다고 안 훔치겠습니까? 물을 다 빼고 앙금을 건져서 또 훔쳤죠. 그러니까 간부들도 또 화가 나죠. 돼지가 살이 안 찌면 자기들이 또 뒤집어 써야 하니까 결국 사료를 훔치지 않는 최후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인분을 퍼와서 사료와 인분을 섞은 뒤 그걸 양동이에 담아서 내준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어떻게 그거야 훔치겠습니까? 결국 간부들의 의도는 성공했겠죠. 사람이 먹자고 돼지를 키우는데 대홍단에서는 사람들이 돼지 시종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노예제를 그린 영화들이 많은데 노예제 영화에서도 돼지보다 노예가 더 비싸게 다뤄집니다. 북한 사람들은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님 돼지는 겨우 살려놨지만 종자 돼지 몇 마리를 살린다고 해서 풀과 감자밖에 없는 곳에서 돼지고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북한 어디 가나 그렇듯이 그 돼지 목장에선 거의 생산량이 나오지 않았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TV에 나와서 감자 대홍단 감자를 경쾌하게 부른 어린 여자아이는 아마 평양에 사는 높은 간부의 딸일 겁니다. 그의 집에는 돼지고기도 감자도 풍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씨 독재자와 그의 아부를 떠는 간부들이 그렇게 살 때 인민들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긴 간부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들도 노예주와 노예 사이에 있는 노예 관리인 정도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 노예제도는 붕괴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인데 이 순리가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